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실적과 무관한 그린슛 현상. 그린슛이라는 게 미증시는 오름세가 초록색으로 나타나서 그린슛이라고 하신 걸까요? 일단 그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일단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또 국내 증시 폐배터리가 강세잖아요. 왜 이렇게 실적과는 반대로 상승세가 나오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어떤 전략일지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회복 조짐이라는 그린슛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적이 부진했던 골드만삭스에 대해서조차 부진을 덜어내고 3분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영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9%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유로존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5.5%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미국의 6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를 보시면요. 143.4만 건으로 전달 대비 8% 감소를 했고요. 자, 신규주택 허가 건수 또한 144.4만 건으로 전달 대비 3.7% 감소를 했지만 월가는 이 또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장 마감 후에 발표될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루 종일 강보합권에서 머무는 흐름이었죠.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매출액과 EPS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요. 지난 분기 총 마진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서 또 이번에는 18%대로 한 번 더 떨어졌고요. 이는 곧 테슬라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애매한 실적 발표 후에 급등락을 거듭하던 테슬라는 결국에는 애프터마켓에서 4%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테슬라가 던진 물음표를 월가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오늘 밤 본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2차 전지 쪽 분위기만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ASML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ASML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장중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곧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던 반도체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ASML발 그 악재로 개파락 시작했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와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 또 기관이 매도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개파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LNF와 같은 새롭게 등장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와 HLB 그룹주와 같은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2차 전지의 빈자리를 폐배터리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MPC 우선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뒤를 따라서 세비캠, BNT, MPC와 같은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죠. 기존 2차 전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이스코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코이즈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화장품 관련주였던 이러한 코스나인이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재료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에코프로 HN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무, 그리고 WCP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자면요.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기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틈을 타서 새로운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제우스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장주라고 보신다라면 인벤티지랩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대장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따라서 HLB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디지털 트윈 관련주 보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웨이버스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에서는 모델 솔루션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ASML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그 분위기 좋던 그 이번 실적 시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증시는 이번 실적 시즌이 숫자로 증명한다면 급격한 조정은 없겠지만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딘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향후 실적 발표가 평범하게만 나와준다라면 지수는 큰 조정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음 주도 섹터를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섹터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고 다음 주도 섹터를 찾아보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전략대로 계속해서 단기 스윙으로 짧은 매매를 이어오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지금 단기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무난하게 나와줘야 계속해서 이 투자 우호적인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 또 새로운 섹터를 찾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AI 쪽은 잘 가는데 로봇 섹터가 살짝 지금 시장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테마를 선점하는 테마의 여왕이시잖아요. 오늘 왜 로봇 관련주를 집중하면 좋을지 모멘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 올랐죠.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 수치는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것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에는 없는 주요 수단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반면에 생산성은 낮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된 지 오래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고임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올해 초 한 차례 주목을 받은 이후에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밀려서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가를 보신다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 전의 가격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 섹터는 연내 삼성전자의 잼스 로봇 출시라든지 원래 상반기 이 잼스 로봇 출시를 원래 상반기에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그 정부의 첨단 산업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자면 현재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오던 고점권에 있는 섹터보다는 향후 주목받기 시작할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가장 집중해볼 만한 좋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인탑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지난 3월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조인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스마트폰 케이스 국내 1위 업체이고요. 또 30여 년간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활동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을 독점 생산했고요. 또 로봇 위탁 생산 사업이 이슈가 또 되기도 했고
현재 출시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1인 1로봇 시대를 선포한 삼성의 첫 의료용 로봇의 제조를 동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올해 내 출시될 삼성의 첫 로봇이 동사에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추천을 드리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로봇 좀 말씀드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탑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구간이 지지받고 있다라면 조금 시장 상승 모멘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지지 라인이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2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인탑스고요. 3월 달에도 35,000원권에서 말씀 주셔서 44,000원까지 2주 채 안 걸려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데요. 인탑스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다. 목표가 3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딥노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달의 위원이 종목은 어떻게든 간다, 너무 믿음직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뭐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상 솔루션 이쪽에 집중을 받고 있잖아요. 딥노이드가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를 도달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딥노이드는 한 차례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죠. 국내 유일의 플랫폼 기반 의료 AI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어제는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이 장대 양봉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이 지금 오늘 아랫꼬리 부분 15,0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시세, 빠른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일단 오늘 일부 수익 챙기신 분들은 나머지 물량은 15,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이나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AS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K엔솔도 AS 받아볼게요. 7월 5일 말씀 주셨고 2주 만에 60%에 육박하는 수익을 크게 챙겼습니다. 그때 말씀 주실 때 클린룸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클린룸 관련주라고 갸우뚱했었는데 역시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15,000원 이탈 여부 중간에 체크 주셨고 현재 구간 장중에 15%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제가 미리 테마를 선점해서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터리용 드라이룸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클린룸 업체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소방청이 클린룸 규제 완화 소식 속에 클린룸 전문 업체로 동사가 부각이 되면서 또 슈팅이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미세 공정 필수 설비가 클린룸이죠. 그래서 동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갭을 크게 띄우고 상승하면서 목표가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 상승 추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절 가능하고요.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18,000원대에서 마감을 한다라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나올 거고요. 그럼 조금 밀어내는 흐름 나오겠죠. 그렇다라면 조정 구간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재상승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진입은 단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엔솔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테마를 선점하면서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나가는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